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아닌 것 같은 외도 사례 3가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묘한 제목으로 시작해 봅니다. 외도에는 성적 외도와 정서적 외도가 있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외도라고 정의하기에 모호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부부들이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외도 아닌 것 같은 외도 사례를 다루어 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아이 출산 후부터 부부는 성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데 A씨는 성욕구가 강한 편이어서 배우자의 소극적인 성생활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A씨는 부부의 성생활을 정상화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냉담하게 다가오는 배우자의 태도에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여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죠. 그러다 A씨는 성욕구를 해결하고자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병에 걸렸고 배우자에게 성병을 옮겼죠. 이로 인해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배우자는 A씨의 행위를 외도라고 주장하며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는 평소 음주 가무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술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술친구들과 함께 술자리가 벌어졌고 1차 술자리 후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만난 도우미와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있었죠. 배우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도우미가 B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배우자가 B씨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알게 되었죠. 이후 이 부부는 외도다 아니다로 싸우고 있습니다. B씨는 주장하기를 도우미와 성적 관계는 있었지만 마음을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외도는 아니라며 배우자의 비난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배우자는 주장하기를 이번에는 우연히 발각되어서 그렇지 만약 몰랐다면 도우미랑 어떤 사이가 되었을지 모르지 않느냐면서 B씨의 행위는 외도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경우 외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C씨는 평소 마사지를 즐겨받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중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굳는 것 같은 느낌에 마사지 서비스를 다니면서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 배우자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사지 과정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이성과 부적절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연히 문자를 보고 알게 되었죠. 이에 배우자는 C씨에게 주장하기를 당신의 행위는 외도예요. 따라서 당신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라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더더군다나 이혼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며 다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외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도에 대한 정의는 바르지 않는 길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는 사전적인 의미일 뿐 외도의 정의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죠. 피해 배우자에 의해서 생기는 정의인데요. 어떤 현상에 대해 피해 배우자가 외도라고 하면 외도일 수 있죠. 그럼 저에게는 어떠냐고 혹시 시청자분이 물어보신다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례는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서적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한 번이었느냐 아니냐도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죠. 앞 3가지 사례의 부작용과 후유증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앞에 언급한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먼저 행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손꼽을 수 있죠. 아울러 행위 배우자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요.
행위 배우자로부터 버림당한 느낌이 들죠. 여기에 행위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런 현상들은 외도 사건 후 외도 피해자가 겪는 증상들입니다. 하물며 성매매가 되었든 노래방 도우미가 되었든 마사지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우였던 관계없이, 그리고 횟수가 한 번이었든 그 이상이었든 관계없이 행위 배우자가 앞에서 다룬 사례의 사건을 만들 경우 피해 배우자는 외도와 직면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앞의 세 가지 사례를 외도라고 보죠. 따라서 제가 오늘 다룬 세 가지 사례의 경우를 여러분 부부가 직면하였다면 이를 외도다 아니다로 다투지 마시고 즉시 외도 관련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외도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외도 행위자의 경우 반복적인 외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즉시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 등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아울러 제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 중 하나를 다시금 언급하면 빠른 치료가 외도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외도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은 많습니다. 비록 오프라인 만남은 없지만 온라인 가상 연애 행위를 하거나 동성애와 같은 경우도 피해 배우자는 외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이 즉시 필요하죠. 특히 이혼하지 않고 부부로서 살아갈 의사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담 치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도 이혼을 하더라도 외도 트라우마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외도 아닌 것 같은 외도 사례 3가지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